6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가 됐지만 금융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수습 대응에 분주한데요. 논란 우리 증시는 정상 개장은 했지만 2,500선을 내줬습니다. 금융부 강은혜 기자, 증권부 김현정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말 모두가 긴장하며 지켜본 지난 밤이었습니다. 계엄 사태로 간밤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 금융당국의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지금까지 어떤 대책들이 나왔습니까? 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밤중에 이 계엄령 선포가 되면서 국내 금융 또 외환 시장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최상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른바 F4가 모였는데요. 어젯밤 11시 40분과 오늘 오전 7시 이 두 차례의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가능한 모든 시장 안정 조치를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설명 들어보시죠. 실물 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 상황 점검 TF를 운영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네, 또 구체적으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조 원 규모의 증안펀드,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전펀드 등 이 시장 안전 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 중심으로 이 민간 금융회사와 관련된 경영 방안들도 협의할 예정인데요. 다행히 오늘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이 뱅크런 조짐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오늘 오전 그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시장 리스크나 IT 보안, 또 고객 응대 등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하는 회의들을 열었습니다.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금융당국 수장들은 예정돼 있던 일정들을 모두 취소했는데요. 대신에 오전 10시에 긴급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어서 이 산업별로 어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의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또 현재 최 부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들은 전원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서 한국은행도 오늘 임시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요. 네, 계엄 선포로 어젯밤에 환율이 급등하자 한국은행이 어젯밤 그 F4 회의 직후에 이창용 총재 주재로 주요 간부 심야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에도 임시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단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매입 대상과 기관을 늘린 비정례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을 통해서 시장에 돈을 풀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현재 환율은 어느 정도 진정은 되기는 했지만 이 후폭풍이 어디까지 번질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의 설명 들어보시죠. 당분간 금융 외환 시장의 불안 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장 물가 등 거시 경제하고 금융 안정의 진영 이런 것들도 지금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좀 보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거래소는 개장 여부를 두고 고심을 하다가 결국 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어땠습니까? 네, 한국거래소는 개장 여부를 두고 밤사이 고심을 거듭하다 오늘 오전 7시 30분 개장을 발표했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려진 어젯밤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은 5%까지 급락했는데요.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물 ETF인 MSCI 코리아 ETF도 장중 7%까지 하락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해제안이 결의된 이후 낙폭이 줄어드는 등 진정세에 접어들자 한국거래소는 개장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다행히 우려했던 만큼 폭락하진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1.44% 내린 2464.00에 장을 마쳤고 코스닥도 1.98%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 정치 테마주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재명 당대표 수혜주로 꼽힌 오리엔트 전공은 상한가를 향했고 조국 한동훈 대표 수혜주 역시 급등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정책 수혜주로 꼽힌 원전 관련주는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은 무섭게 이탈했습니다. 외국인은 장마감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만 4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팔아치웠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15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예, 그동안 정부는 국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엄령 선포로 이 밸류업 정책에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가 올 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내세운 자본시장 핵심 정책입니다. 여야는 자본시장 밸류업이라는 큰 틀에서는 궤를 같이 하고 있었지만 상법 개정 등 방법론적 부분에서는 이견을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태로 사실상 정부가 관련 정책에 대한 동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건데요.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단기적인 리스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금융시장이 이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해외 특히 이제 해외 쪽에 어떤 신인도 이미지라는 저하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서 나타난 효과는 회복되지 않을까. 더 큰 문제는 앞으로 탄핵 전국에 접어든다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져 증시의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과거에도 탄핵 사례가 있었던 만큼 시장이 오히려 크게 요동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2016년 당시를 비추어 보자면 정치 리스크는 어쨌든 오히려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국내 증시가 보였었기 때문에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불확실한 영역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해소가 될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고. 예, 앞으로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권의 긴장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리해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